모스크바의 분주한 심장부, 예술적 표현이 고대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아냐라는 젊은 예술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냐는 프리랜서 벽화가로서 캔버스 사마 도시의 벽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색채의 교향곡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엘레나의 값비싼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아냐와 엘레나가 살던 오래된 모스크바 한 구석의 비좁은 아파트는 그들의 고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벽은 낡았지만 아냐의 스케치와 작은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냐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술로는 엘레나를 위한 헌신과 맞닿아 있었고, 이는 그녀가 그리는 모든 벽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40대 후반에 성공한 건축가 드미트리 알렉셰예비치는 도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키와 위험 있는 풍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종종 우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 특히 아내를 잃은 슬픔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예술 후원자였고, 이는 아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닿아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의 양아들인 바딤은 20대 중반의 남자로 아버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모스크바의 밤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고, 진정한 일보다는 소셜미디어와 파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은 내면의 공허함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바딤은 드미트리의 성공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그를 더욱 반항적이고 대립적인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심 양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냐의 예술 세계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스베틀라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냐의 재능을 눈여겨본 갤러리 소유주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아냐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냐에게 엄격하게 대했지만 이는 아냐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은 예술가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리나는 아냐가 벽화를 그리는 건물에서 가끔씩 일하는 청소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여성이었고 아냐에게 인생과 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갈리나는 아냐의 잠재력을 보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참견하는 듯했지만 아냐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바딤의 친구 이고르는 바딤만큼이나 천박하고 물질주의적인 인물로 항상 다음 스릴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딤을 조종하려 했고 이는 바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냐의 일상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벽화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끔씩 갈리나의 청소팀에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냐는 우연히 드미트리가 설계한 건물에서 벽화를 그리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가 아냐를 찾아와 그녀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아냐에게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편 바딤은 아냐가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냐를 장식가라고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아버지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어 그녀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바딤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며 아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했지만 아냐는 그의 허세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딤은 아냐가 자신의 벽화를 망가뜨린 것에 앙심을 품고 그녀의 벽화 중 하나를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이는 아냐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아냐는 바딤을 찾아가 따졌고 둘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드미트리는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냐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냐의 재능과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아냐는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드미트리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냐는 결국 드미트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저명한 폐 전문의인 친구에게 엘레나의 진료를 부탁했고, 이는 아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아냐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냐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감탄했고, 아냐는 드미트리의 따뜻함과 지혜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딤은 무모한 지출과 약물 남용, 그리고 이고르와 같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더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고, 이는 드미트리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 외에도 자신의 고난과 꿈을 담은 작고 개인적인 예술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녀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었고, 그녀의 예술적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자신의 작품 중 하나를 드미트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작품은 드미트리의 돌아가신 아내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풍경화였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냐에게 자신의 과거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젊은 시절 가난한 예술가였던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드미트리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아냐는 드미트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냐에게서 자신의 아내와 닮은 점을 발견했고, 그녀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편 바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소비와 유흥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바딤의 행동과 그의 인생 선택에 대해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바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딤은 아파트를 떠나야만 했고, 이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냐의 첫 개인전은 스베틀라나의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냐는 주목받는 신진 예술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은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엘레나의 건강은 꾸준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드미트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드미트리와 아냐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딤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고르와 연을 끊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작은 일자리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바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딤에게 자신의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는 바딤에게 큰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바딤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냐의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의 예술적 요소를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늦은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 기쁨에 벅차올랐고, 엘레나는 할머니가 된 행복에 젖었습니다. 바딤은 조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드미트리와 아냐, 엘레나 그리고 바딤은 함께 모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냐는 계속해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녀의 작품은 더욱 성숙해지고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의 건축 사업을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아냐의 예술적 감각을 존중했고, 그녀의 작품을 자신의 건축물에 접목하여
더욱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바딤은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도시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 어떤 불협화음도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색채와 밝은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녀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 고난과 희망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너의 삶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의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냐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엄마의 예술적 재능과 아빠의 건축적 감각을 물려받아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아들과 함께 자신의 첫 개인전이 열렸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젊은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 예술가는 과거의 자신처럼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그 젊은 예술가에게 다가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멘토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는 아냐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냐는 그 젊은 예술가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언젠가 너만의 꿈을 찾게 될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아냐는 자신의 아들과 남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의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아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냐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업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 작업실은 넓고 밝은 공간에 최신식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드미트리의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드미트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당신은 제 꿈을 이뤄주셨어. 드미트리는 아냐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냐. 당신은 재능 있는 예술가이고 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이 작업실에서 당신의 예술혼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 아냐는 새로운 작업실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 아름다운 그림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가 아냐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냐의 새로운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냐, 정말 놀라워요. 당신의 작품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예요. 아냐는 스베틀라나의 칭찬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스베틀라나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었을 거예요. 스베틀라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었고 나는 그 재능을 알아봤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당신의 작품 활동을 응원할게. 아냐는 스베틀라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와 같은 멘토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바딤은 건축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탕한 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바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딤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여 바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바딤은 아냐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고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바딤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물은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바딤의 성과에 매우 만족했고 그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바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훌륭한 건축가로 성장했어. 앞으로도 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 바딤은 아버지의 칭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미트리는 바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딤이 자신의 길을 찾은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건축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아냐의 예술적 감각을 존중했고 그녀의 작품을 자신의 건축물에 접목하여 더욱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바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건축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엘레나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와 손녀들이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모두 모여 엘레나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의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냐는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모스크바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강변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냐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아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 건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냐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딤이 설계한 아름다운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 건물은 너희 삼촌이 지은 거란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삼촌이요? 삼촌은 건축가예요? 그럼 아주 훌륭한 건축가란다. 아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멋지다. 나도 커서 삼촌처럼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요. 아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꿈을 크게 가지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아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스크바 강변의 아름다운 저녁, 아냐와 그녀의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아냐의 아들과 딸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냐와 드미트리, 그리고 바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냐와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는 모스크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드미트리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첩에는 그와 아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아냐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옆에 앉아 함께 사진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계세요? 드미트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바딤이 방황하던 시절,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아냐는 드미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드미트리는 아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아냐,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의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